생각 정리 덕후입니다. 네.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아도 기획이라는 게 결국 생각 정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쓰면서 구체화가 되니까 구체화가 되면 될수록 그 미래가 보이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 정리는요, 기술이에요. 기술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 정리, 생각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복주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정리 클래스를 운영하는 대표이고요. 생각정리 분야를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쉽고 재미있게 생각정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4권 책을 출간했고, 기업에서는 기업교육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학습자분들을 만나면 생각정리를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특이한 거는 생각 정리를 이제 개개인을 만나서 컨설팅도 이제 하는 생각 정리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생각 정리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게 도구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구만 잘 활용해도 생각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도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생각 정리 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기도 했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생각 정리 덕후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처음 복 대표님이 쓰신 책 제목이 생각 정리 스킬이고 최근 저자하신 것이 생각 정리 스피치, 네. 그리고 생각 정리 기획력, 그리고 네.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 정리라는 새로운 분야의 직업을 만드신 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 정리 쪽으로 본인의 직업을 만들고 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 계기도 참 궁금합니다. 저의 개인의 필요성, 제 문제에 대한 그 해결, 이게 생각 정리가 필요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사람들에게 생각 정리가 또 필요했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네. 생각 정리가 필요했어요. 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만나져서 지금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생각 정리 컨설턴트라는 그런 직업을 제가 직접 만들게 됐는데요. 제가 말하는 이 정리는요, 지금 즉시 내 머릿속을 정리해서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고, 내가 아이디어가 떠올렸으면 지금 즉시 머릿속을 설계를 잘해서 이거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이 많아도 기획이라는 게 결국 생각 정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의외네요. 상당히 원래 잘하시는 분처럼 느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과거에 마인드맵이 굉장히 열풍이었잖아요. 저 마인드맵 한 1980년대, 90년대 뭐 대단했었죠. 네.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는 그 로지컬 싱킹이라는 개념이 음. 국내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 어떤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글 쓰고 말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책들이 과거에 많았는데 그건 제 세대의 책은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 책을 어쩌면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책을 찾아봤는데 정말 생각 정리의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로지컬 싱킹의 기술, 바라 민토 이런 컨설턴트들이 쓴 책들, 정말 다양한 생각 정리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다 하면서 이제 읽게 된 게 시작이 돼서 근데 생각 정리를 잘하는 방법들을 이제 독학을 해서 배워보고 또 강의도 들어보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있으면은 디지털 마인드맵 같은 그런 툴들을 사용해보고 해봤는데 왜 이런 좋은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이게 다 외국에서 온 사례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외국 프로그램들이고. 네.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례들이 이제 많잖아요. 직장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례, 직장인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사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처럼 일반인들, 그러니까 생각 정리를 잘하고 싶은데 책을 이제 막 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쉽게. 그래서 이 어려운 분야를 내가 나를 통과해서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해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먹고 생각 정리에 대한 공부를 더 깊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친구들에게 나 생각 정리하는 방법 이런 거 알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신기하다. 이런 방법이 있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 예전에 회사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일상에서 활용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활용할 수 있네요. 예전에 한번 배웠던 분들도 복 네. 대표님한테 듣고서는 새롭게 인식하고 쉽게 알게 됐다. 네, 심지어 재능 기부 형태로 음.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정리가 너무 좋으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막 알려주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공식적으로 한번 가르쳐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알마인드라고 해서 그 이스소프트 알찌발송 알툴바 있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네. 네, 그거 만든 회사인데 그 디지털 마인드맵을 컴퓨터로 구현한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마인드맵인데 그런 도구만 사용을 해도 생각 정리가 훨씬 잘 되는데 왜 이런 거를 가르쳐주는 강사가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교 3학년이었고요. 아마 휴학생 신분이었을 겁니다. 그때 전화를 제가 직접 걸었어요. 이스트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 제가 대표님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담해 주시는 직원분이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마인드 디지털 마인드맵 팬이고 유저인데 F5 눌러서 매뉴얼 보고 있는데 이 논리 체계가 안 맞는 거랑 오타 몇 개를 발견했다. 근데 난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그걸 수정하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걸 더 나아가서 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프로그램이 사람들이 있는 거를 모른다. 근데 있는 걸 알아도 더 중요한 거,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면은 이거 혼자서 하기 쉽지 않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 정리에 대한 사전 지식과 배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이거 배경 없는 상태에서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면 못한다. 그랬더니 만나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 대표님은 만날 수가 없고 그때 당시 알마인드를 담당했던 담당자분이 계셨어요. 그때 과장님이셨는데 네네. 그래서 그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좀 생각 정리하는 거에 완전히 꽂혀 있고 이거를 저는 가르치려고 한다. 왜 가르치려고 하냐, 나는 이 생각 정리하는 방법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일도 잘할 수 있고 심지어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말을 잘하는 방법도 깨우치고 글 쓰는 방법도 깨우쳤다. 근데 그런 어떤 원리와 방법을 가장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나다. 그랬더니 증명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은 증명 못하고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2013년이었을 거예요. 2013년 12월 24일 날 그때 그 마인드맵 전문가분들, 알마인드 유저분들, 전문가분들 집단과 그리고 그냥 기본 그 초보 유저분들을 약 한 15명 정도를 모으겠다. 그분들 앞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시연해봐라. 와.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엄청난 시험대인데요. 네, 근데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생각 정리라는 것 자체가 제 삶을 바꿀 만큼 엄청 그 큰 능력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 방법들을 알고 나니까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걸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강의가. 그래서 네.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그때 강의를 제가 2시간 했거든요. 강의를 정말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때 강의 그 점수가 10점 만점 중에 9.76점이 나왔어요. 와. 그래서 만족도가 그만큼 높았고 사람들이 이게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게 이런 프로그램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점수를 받았는데 서프라이즈로 이미 그 과장님이 제가 전화했을 때부터 느껴졌나 봐요. 이 저에 대한 어떤 내공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강의 끝났는데 불을 끄더니 마치 그 케이크 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갑자기 축하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알마인드 이소프트 공인 강사, 국내 1호 공인 강사, 알마인드 공인 강사 그걸 위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게 돼서 제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됐지만 사실 직업이 생긴 거긴 하지만 제가 거기 회사 직원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받는 날은 좋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저를 찾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건이 뭐였냐면 우리는 당신이 이걸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있는 전문가라는 걸 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줄 수는 없다. 왜냐면 직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잘 개척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맵, 알마인드 공인 강사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대학생 휴학 신분이었으니까 휴학 신분에다가 회사 경험도 없고요. 그리고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명인 상태고 강의 경력이 많았던 상태도 아니고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기다려보자. 그래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고 강사 에이전시 같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강사인데 나중에 불러달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네. 근데 그때 마침 온오프믹스 라는 네네. 온라인 그 강의 플랫폼이 생긴 거예요.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강의 포스터를 알마인드 공인 강사를 그냥 그대로 알마인드 그걸 올려가지고 한 10명 모집하겠다. 한 사람당 10,00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모집을 했는데 알마인드를 사람들이 모르고 그리고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소프트웨어인데 모르잖아요. 가치를. 그러니까 10명을 모집했는데 한두 명 왔나 싶었어요. 기억하기로는. 네. 망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고민했어요. 그 사이에 알마인드 공인 강사 이게 왜 문제지? 난 이 가치를 아는데? 그러면서 맞아.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게 과연 알마인드라는 단지 이 소프트웨어일까? 아니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 본질이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생각 정리야. 근데 생각 정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지? 쉽게 하길 원하지. 그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생각 정리의 기술. 근데 뭔가 좀 촌스러운 것 같아. 스킬. 생각 정리 스킬. 딱 이 말이 머릿속으로 탁 떠오르는 거야. 브랜드가 탄생하는 순간이군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건 포스터를 어떻게 만들지? 막 생각을 하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시원하다. 시원한 느낌. 그게 생각 정리 아닐까? 하는데 산토리니 비슷한 그런 카페가 딱 있었는데 파란색 딱 있고 그리고 기업을 보니까 삼성 로고가 딱 보이고 페이스북 로고가 보이는데 스마트한 색상은 과연 그런 게 아닐까? 그래. 그러면은 파란 색깔 색상의 표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기획을 하고 크게 그냥 생각 정리 스킬 눈에 잘 보이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를 직접 디자인을 딱 했어요. 그리고 포스터를 디자이너에게 이제 맡겨서 디벨롭을 하고 받았는데 가슴이 너무 뛰는 거예요. 이 표지만 보더라도 제가 말하고 싶은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데 생각 정리 스킬의 생각 정리 킬에 그게 Z로 끝나거든요. 네. 그 생각 정리의 시옷 받침이 전 A라고 상상을 했어요. 생각 정리의 시작과 끝을 말해보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연구하자. 여기까지 담겨져 있었고요. 각 리길, 생각 정리 스킬, 각 리길을 하면은 한번 소리내 보시겠어요? 각 리길. 웃잖아요. 네네. 각 리길. 그때 심리학 그런 어떤 책들을 많이 봤었는데 사람이 웃게 되면은요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호감이 생기면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구매가 높아진다 뭐 이런 글을 읽었어요. 네. 각 리길 오케이 좋아. 각 리길. 생각 정리 스킬 오케이 좋아. 네. 이 이름은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이틀 동안 진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엄청 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생각 정리 스킬이라고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서 책 포스터 지금의 책 포스터요. 그 강의 포스터로 만들어서 그거를 온오프믹스에 딱 올렸는데요. 정말 놀랍게 아무리 한 달 동안 내내 해도 2명 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알마인드 공인 강사로 했을 때는요. 때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디지털 마인드맵 싱킹의 기술이라는 것도 해봤어요. 노란색으로 해서 했는데 네. 그때는 조금 됐지만 사람들이 안 왔는데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포스터를 만드는데 와 그게 대박이 터지는 게 이런 거구나. 2년 동안요. 이게 50명 정원인데 200명이 매일 기다렸어요. 2년 동안이나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강의가 너무 많아져서 제가 공개 오픈 강의를 일주일에만 2-3번씩 했어요. 공개 강의를. 공개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더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정규 과정 강의로 이제 초급 과정. 초급 과정 들은 사람들이 더 깊게 배우고 싶다. 중급 과정. 나 올해는 생각 정리에 매진할 거야. 마스터 과정. 이렇게 이제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만들어졌고 그때 입소문 듣고 기업에서 막 오기 시작했어요. 기업 교육 담당자들, HRD 교육 담당자들이 오셔서 강의 듣고 강의 끝났을 때 막 명함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기업에서도 강의해달라. 그러면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강사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왜 제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선수보다
축구 선수들보다 코치들은요 축구를 잘 못하는 분들이 코치를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죠. 예, 네, 왜냐하면 네. 잘 못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음. 잘 알고 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 과정이 있다 보니까 생각 정리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고 있으니까 정말 물 만난 물고기처럼 네.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운 좋게 또 강의를 하다가 출판사 관련된 분이 오셔가지고 명함 주셔가지고 출간을 또 하게 되고 네. 또 출간을 하게 되면서 책이 잘 되면서 한 달 만에 제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 교육은 진짜 우리 국내 탑 기업을 들어가서 교육을 해야 될 정도로 나는 멋진 교육이라고 생각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었고 정말 신기한 게 책 내자마자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들어가서 교육을 했는데 첫날 강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교육 담당자들이 막 4명이 앞에 앉아 있고 검증하려고 네. 1시간 강의하고 화장실 갔는데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긴장해서 했는데 네. 그때 너무 열심히 하고 운 좋게 잘 해서 그때부터 뭐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3년 동안 전 직원 교육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삼성전자 초빙 교수로 위촉을 받고 공신력이 더 생겼고요.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그 삼성이나 LG에서 교육을 하거나 SKN 하면은 그 입소문이 쫙 퍼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퍼지게 되면서 전국 강의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 정리를 책도 꽤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합쳐서 이젠 100쇄 가까이 와. 출간이 됐고요. 네. 태국이랑 대만으로도 출간이 됐는데 너무 신기한 게 최근에 이젠 해외에 있는 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아리랑 TV에서. 근데 태국이나 대만에서도 생각 정리가 안 돼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교육이구나. 그 가치가 정말 크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없던 그 업을 창직해내신 거예요.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본인 자신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생각 정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었다는 말씀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그런 어려움을 겪으셔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가치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복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생각정리 트리는 어떤 차이,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제가 소프트웨어는 국내로 약 50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생각정리 관련해서. 디지털 마인드맵류만요. 네. 근데 이렇게 이미 많은데 굳이 소프트웨어를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1번은 디지털 마인드맵이 컴퓨터로는 잘 구현이 되거든요. 특히 알마인드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버전으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아쉽네요. 네. 왜냐면은 컴퓨터에서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대로 동기화가 돼서 핸드폰으로 또 정리를 하면 좋잖아요. 왜냐면 걸어다니면서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바깥에서 노트북이 없을 때 핸드폰만 있으면 정리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디지털 마인드맵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해봤는데 엑스마인드 같은 좋긴 좋은데 이게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랑 좀 안 맞고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기능들이 저 같은 경우는 뭐 마인드맵, 피라미드 스트럭처, 로직 트리, 뭐 만다라트 이런 툴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 툴의 디자인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것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만들면 좋은데 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뭔지 모르게 아쉬운 게 있어요. 외국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만들면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놔서 조금 어렵다. 물론 좋은 것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죠. 50개의 디지털 마인드맵 분석을 해서 그런 불편한 점들을 다 이제 편하게 고객 관점에서 이제 다 바꿨고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동기화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요즘 좀 트렌드가 마인드맵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아까 투두리스트처럼 그리고 버튼 누르면 마인드가 바로 변환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까지 이제 다 넣어놨죠. 근데 아쉽게도 아직은 베타 버전이어서 제가 상상하는 수준까지는 만들진 못했지만 그래도 베타 버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제가 개발을 해놨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 헤비 유저였던
복 대표님께서 기존에 사용해 보신 그 제품들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예. 네네. 베타 버전 이제 풀 버전이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생각을 잘 해내면 결국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생을 좀 확 바꿔보려고 하면 생각을 바꿔서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생각 정리를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께서 좀 일찍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되게 젊은 나이에 일찍 돌아가시게 됐고 그 후로 3개월 뒤에 군대에 오라고 영장 나와서 군대에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방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였는데요. 정신을 어떻게 차렸냐면요.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들이 다 적혀 있는데 처음에는 힘든 과정만 적다 보니까 다 적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일기 쓰기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언젠가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즉 잊지 않고 싶다는 그런 내용들을 일기에다 적었는데요. 그렇게 적다 보니까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힘든 내용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일기를 쓴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한 달 뒤에 이렇게 다시 보거든요.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보기가 싫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만 담겨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스킬이 생긴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렵더라도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미래형 일기를 써보자. 그러니까 힘든 얘기가 80%예요. 그럼 밑에다가 항상 공백을 남겨놓고 2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될 거고 지금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선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가까운 미래에 대한 목표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이거를 일기장에다 딱 적어놨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가깝게는 뭐 하루 만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일기를 쓰면서 나도 모르게 의식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막 먹기만 하고 집에서 무기력한 채로 집에 누워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지금 당장부터 난 운동을 시작할 거야. 밖에 나가서 계단이라도 난 오르내리를 할 거고 공원에 가서 산책이라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식습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고 내일은 헬스장에 가서 등록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기를 덮자마자 나도 모르게 아 그래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일단 계단으로 내려갔다가 공원 가서 걷자. 이거라도 하자. 인생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뀜으로써 그대로 내가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서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그 작업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이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행동들을 바뀌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 다음에 일기가 바뀌어요. 다음 날에는 어제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 걷다 보니까 엔돌핀이 막 솟는 기분이네. 너무 막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다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일기에다가 이제 계획을 막 적어요. 올해 나는 뭐 책을 100권을 읽을 거야. 올해 나는 뭐 어학 자격증에 도전할 거야. 올해 나는 몸짱이 될 거야. 이루지 못하더라도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하나라도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또 쪼개가지고 내일 당장 내가 책 한 페이지라도 읽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나중에 일기 보면은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다음 날부터 에너지가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보면은요. 이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일기에 전 다 적어놨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가 코로나19여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저 역시도 코로나 있고 나서 5개월 동안 일이 없었어요. 하나도. 2020년, 2021년 2년 내내 힘들었죠. 힘들었습니다. 네네.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 무너지는 기분이 들고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그 외부적인 그런 상황인데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막 올라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적어보는 거죠. 그래, 오프라인 세상은 지금 되게 힘들지만 온라인 세상 보니까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되게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야말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야. 관점을 바꾼 거죠. 시간이 많아졌으니까 공부를 더 할 수 있겠구나. 그럼 공부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책을 한 권 더 쓰자.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를 알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 기회는 내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 자본금이 얼마가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놀랍게도 제가 생각했던 건 3년이었거든요. 3년 뒤에 내가 이렇게 될 거야 했던 모든 일들이 1년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단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약 320페이지 정도 되는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네. 그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 그 1년 만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웹사이트. 웹사이트. 네. 근데 그냥 웹사이트가 아니라 VOD 결제 시스템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찍어서 올려놓으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누가 날 찾아주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이렇게 저를 찾아주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게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생각정리 트리. 네, 그 국가 지원 사업도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저에게 맞는 것들도 이제 알게 돼서 그것도 이제 도전을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도 제가 생각해놨던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거의 뭐 3년 안에 해도 힘든 그런 일들을 딱 1년 만에 다 만든 거예요. 코로나 때 되게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저는 그 온라인 사업이 잘 되면서 오프라인보다 매출을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내 집 마련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코로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잘 선용하신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더 집중을 해서 내가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지금은 콘텐츠 개발에만 몰두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좋은 소식들이 생겼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2020년도 5월에 생각을 바꿔 먹었거든요. 5개월 동안 힘들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5월 달에 제가 일기를 적지 않았고 제 생각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과연 제가 방금 했었던 이 많은 생각들, 단순히 언젠가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미래들이 과연 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썼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계획했고 내가 그걸 쓰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됐고, 미래를 쓰면서 저는 미래를 봤거든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 쓰면서 구체화가 되니까, 구체화가 되면 될수록 그 미래가 보이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생각이 저는 바뀌면은 인생이 바뀔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만 알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네 번째 책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그게 이 과정들을 다 적어놨어요. 예. 코로나가 왔을 때부터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생각 정리를 했는지. 네. 국 대표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0살 때는 정리도 안 됐고,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뭐 꿈이 있다, 뭘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게 되게 멀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멀게 느껴졌는데, 생각 정리를 하면서 구체화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유리한 방향, 나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전략을 세워서 되게끔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미래를 창조하는, 미래를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꿈꾸는 그런 미래들이 있거든요. 저는 생각정리라는 이 분야를 더 대중화시키고 싶어요. 사람들이 너무 생각 정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요즘처럼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정리 안 되면은 이거야말로 비극이죠. 비극이죠. 그래서 저는 생각 정리 소프트웨어 잘 만들어서 전 국민이 생각 정리하면은 이거 쓰면 정리가 돼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또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핸드폰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특히 아날로그 정리에
그 장점들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종이 한 장과 펜만 있으면 단 10초 이내에 정리가 되는 그런 정리 교육을 더 하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되게 구체적인데 생각 정리 개론서를 꼭 집필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 정리 학과를 꼭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나름대로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그 생각 정리 학과를 만들어 내려면 그 이론과 지식들을 먼저 많이 공부를 해놔야 되고 많은 사례들과 연구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언젠가 될 건데 장기 플랜으로. 그래서 진짜 생각 정리에 대한 그 콘텐츠를 집대성해서 생각 정리 대학, 그게 진짜 대학일 수도 있고 온라인 대학일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 정리 안 돼, 나 정리 안 돼서 힘들어, 삶을 포기할 거야, 업무 나 못해, 일 못해, 말 못해, 이게 아니라 정리, 말하기 정리는 이거 보면 되잖아, 시간 관리하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그리고 일 잘하려면 정리하면 되잖아, 내 인생 바꾸려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이런 어떤 거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인데요. 꼭 이루실 것 이룰 같습니다. 거예요. 예. 네. 일기에 적어야겠어요. 더. 네. 인생 후배들 혹은 인생은 선배일지라도 생각 정리를 잘 못해서 헤매고 있는 저 같은 좀 부족한 선배들을 위해서 복 대표님이 좀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 정리는요, 기술이에요. 기술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생각 정리가 방법이 있다고? 굳이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편견,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만 좀 내려놔 주시고요. 생각 정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관심을 갖고 제가 쓴 책이라든지 복주한 저희 유튜브라든지 저희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개발한 생각 정리 트리, 꼭 이게 아니더라도 디지털 마인드맵이라고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도구가 바뀌면 인간의 능력이 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구를 한번 바꿔보시고 이게 정리가 되구나, 관심을 갖는 것부터 생각 정리를 잘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히 메모나 글쓰기, 이것도 정리의 아주 중요한 방법들인데요. 이것만 정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정리는요, 국내로 약 300여 가지의 도구와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생각 정리 한번 공부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고 연습해 보세요. 분명히 좋아집니다. 나아집니다.